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친절함을 나약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감정에 공감하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을 보면 부드럽고 심지어는 순진해서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도 하죠. 마치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유내강, 즉 겉은 부드러워도 속은 강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습니다. 역사와 신화, 그리고 심리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진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처음부터 무자비했던 사람이 아니라 선량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까지 내몰린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연민과 공감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힘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수성이 예민한 것을 약점으로 치부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이른바 공감 능력자들은 종종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여리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무르다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얕고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겉으로 부드러워 보이는 것이 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내면의 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배보다 이해를, 심판보다 인내를, 권력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강인함입니다. 공감능각자의 삶의 방식은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도의 정신적 수련과 절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나 깊이 느끼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타인의 아픔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 눈앞의 상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엄청난 내적 통제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겁함이 아닙니다. 비겁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두려움과 지배를 통해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민과 공감은 신중합니다. 그것은 상대가 입힌 상처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 뒤에 가려진 연약한 인간성을 보기 때문에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자의 이러한 관용을 자신을 향한 초대장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베푸는 본성을 보고 그것이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라 착각합니다. 침묵을 굴복으로, 친절을 절박함으로, 인내를 수동적인 자세로 오해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공감 능력자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반응이 가져올 도덕적 대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보복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복이라는 행위가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세상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알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몇 번이고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와 지배, 그리고 힘 그 자체를 신봉합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자는 진실을 믿습니다. 진실은 소리치거나 상대를 밀어붙이거나 굴욕감을 주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저 존재하며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나르시시스트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은 선을 넘고 한계를 시험하며 너무 잦은 거짓말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상처를 입었을지언정 공감 능력자는 결코 장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그들은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싸움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 합니다. 그들은 싸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와 똑같은 모습이 되기를 거부하기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지점입니다. 그들은 힘이 타인을 굴복시키는 데서 나온다고 믿지만 진정한 힘은 타인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꼿꼿이 서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힘은 도발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절제력입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을 통해 얻어지고 침묵 속에서 단련되며 경험으로 날카로워진 연민의 정수입니다. 그것은 순진하지도 맹목적이지도 무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불순물이 걸러진 순수한 강철과도 같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서서히 배웁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공감과 자기 배신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며 해로운 상태에 머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춥니다. 그렇게 명확한 깨달음이 자리 잡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지쳐버린 공감 능력자는 혼란스럽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지독할 정도로 차분하고 계산적이며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차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세상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유치한 게임에 어울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을 것이며 당신이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우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힘, 복수심 없이 돌아설 수 있는 힘, 타인의 어둠을 보고도 자신의 빛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무시당할 때 부서지지만 배신당할 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모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깊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사람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교류와 개방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연결을 갈망합니다. 의존적이라서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도록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소리의 미묘한 톤, 대화 속의 짧은 침묵, 공간을 채우는 말없는 긴장감을 감지합니다. 누군가 그들을 무시할 때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모든 본능을 빨아들이는 공허한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고 관계를 고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날카롭고 더 차가우며 더 결정적입니다. 배신은 모든 환상을 단번에 베어버립니다. 배신은 속삭이지 않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자가 그 관계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절규합니다. 합리화라는 안락함, 희망이라는 안전망,
타인의 해로운 행동을 덮어주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부드러운 변명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공감 능력자가 배신을 당했을 때 그들 내면에서도 붕괴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애써 지키려 했던 환상입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정당화하려 했던 사람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공감 능력자는 단순히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오직 당신이 신뢰하고 변호했으며 영혼의 한자리를 내어준 사람에게서만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공감 능력자에게 그들이 한 사람에 대한 이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갔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타협하고 의심의 이익을 주었으며 자신의 평화를 희생했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 배신의 상처는 너무나 생생하고 명백해서 이전의 모든 정당화를 산산조각냅니다. 너무나 깊은 균열을 만들어 공감 능력자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하기를 거부하는 단호함 속에서 말입니다. 그 변화는 즉각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종종 깊은 슬픔 속에서 시작됩니다. 단지 관계가 끝난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진작 돌아섰어야 할 상황을 참고 견뎠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희망과 수없이 주었던 두 번째 기회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살얼음판을 걸으며 스스로를 잃어갔던 수많은 밤낮을 애도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명료함이 태어납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낸 명료함. 가르칠 수 없고 오직 살아내야만 얻을 수 있는 통찰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깊은 감수성이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진짜 문제는 자신의 빛을 그저 소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유를 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의 문제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내가 뭘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저런 대우를 참았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이 순간이 바로 그들의 재탄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변화는 처음에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공감 능력자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필요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일을 그만둡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부서뜨린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힘들게 얻은 자존감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도 강력한 길잡이가 됩니다. 공감 능력자의 손에 쥐어진 배신은 마치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고통을 지혜로, 상처를 통찰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들을 더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날카롭고 분별력 있게 만듭니다. 그들은 깊이 느끼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훨씬 더 신중하게 선택할 뿐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공감 능력자는 과거에 자신을 얕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들은 말이 줄어들지만 한번 입을 열면 그 말에는 명료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덜 베풀지만 그들이 주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챙깁니다. 물에 빠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더는 구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홀로 걷는 법을 배웁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 연결짓지 않습니다. 쫓는 것, 설득하는 것, 고치려는 것을 멈춥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도록 내버려두고 처음 본 그 모습을 그대로 믿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내를 허락으로 착각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승인이라고 해석합니다. 침묵은 동의를, 대립의 부재는 굴복을 의미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인내가 인식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절제의 현존이라는 사실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눈이 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불일치, 농담으로 위장한 모든 미묘한 공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는 것은 그것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이해심으로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면을 믿고 싶어하고 변화와 성장, 치유의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디고 불편함을 참고 이염 신호를 정당화하며 거짓말과 감정 기복을 합리화합니다. 순진해서가 아니라 눈앞의 사람이 결국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다른 선택을 하리라는 진정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대함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든 무례한 행동, 모든 조종의 순간, 공감 능력자를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경우가 쓴 감정이 아니라 인식 속에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내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항상 반응하지는 않지만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들을 조용히 벽돌처럼 쌓아 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넘어다 볼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공감이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이동합니다. 한때 관계를 보호했던 인내는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자의 관용이 무한하다는 잘못된 전제 위에 자신의 지배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자가 마침내 패턴을 보고 자신의 연민이 다른 사람의 권력 게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제 힘을 실은 침묵,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는 경계선, 마무리를 구걸하지 않는 거리에 대해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응을 유도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심으려 하지만 공감 능력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매력과 거짓 사과로 다시 들어오려 하지만 문은 더 이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용했던 바로 그 인내심이 그들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심이 공감 능력자에게 명확하게 보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힘을 되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규칙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체스를 두었지만 공감 능력자는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기기 위해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게임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이해했으므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소음이나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해주는 침묵으로, 그 순환을 끝내는 침묵으로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난 힘은 다릅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생존 속에서 만들어진 힘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본성적으로 자신의 고통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까지 흡수합니다. 그들은 말보다 더 크게 외치는 침묵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그 고통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미소와 인내심, 그리고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평화를 지키려는 욕구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서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인내의 모든 순간마다 단단해지는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통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을 냉소적이거나 잔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료하고 신중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그들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며 세상에 비해 너무 복잡한 존재는 아닌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반복되고 패턴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문제가 자신의 깊이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얕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 나는 부족할까? 라고 묻는 대신 왜 나는 그토록 부족한 대우를 참아왔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변신이 구체화됩니다. 공감 능력자가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약점으로 보지 않고 자신을 단련시키는 용광로로 여길 때 말입니다. 모든 시련은 교훈이 되고 모든 배신은 방향 전환이 되며 모든 무시는 연료가 됩니다. 고통에서 비롯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공격적이지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굳건히 서 있을 뿐입니다. 혼돈이 주변을 둘러쌀 때 침묵 속에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흔들려고 할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굽히지 않으며 조종이나 죄책감,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다시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생존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훈련장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간과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힘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복수를 추구하지도 인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설명 없이 돌아서며 두려움 없이 경계선을 설정하는 힘입니다.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정밀해진 것입니다. 이 힘은 공감 능력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재정의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쓰지만 선택적으로 합니다. 여전히 깊이 느끼지만 보호막 없이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희생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의존이야말로 힘의 최종 형태입니다. 지배가 아닌 독립에 기반을 둔 힘.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내어줄 것인지를 통제하는 힘.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인내에서 태어난 힘이며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불꽃이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며 한번 단련되면 다시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오늘이 어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친절함을 나약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감정에 공감하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을 보면 부드럽고 심지어는 순진해서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도 하죠. 마치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유내강, 즉 겉은 부드러워도 속은 강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습니다. 역사와 신화, 그리고 심리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진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처음부터 무자비했던 사람이 아니라 선량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까지 내몰린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연민과 공감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힘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수성이 예민한 것을 약점으로 치부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이른바 공감 능력자들은 종종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여리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무르다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얕고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겉으로 부드러워 보이는 것이 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내면의 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배보다 이해를, 심판보다 인내를, 권력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강인함입니다. 공감능각자의 삶의 방식은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도의 정신적 수련과 절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나 깊이 느끼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타인의 아픔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 눈앞의 상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엄청난 내적 통제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겁함이 아닙니다. 비겁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두려움과 지배를 통해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민과 공감은 신중합니다. 그것은 상대가 입힌 상처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 뒤에 가려진 연약한 인간성을 보기 때문에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자의 이러한 관용을 자신을 향한 초대장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베푸는 본성을 보고 그것이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라 착각합니다. 침묵을 굴복으로, 친절을 절박함으로, 인내를 수동적인 자세로 오해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공감 능력자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반응이 가져올 도덕적 대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보복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복이라는 행위가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세상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알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몇 번이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와 지배, 그리고 힘 그 자체를 신봉합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자는 진실을 믿습니다. 진실은 소리치거나 상대를 밀어붙이거나 굴욕감을 주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저 존재하며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나르시시스트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은 선을 넘고 한계를 시험하며 너무 잦은 거짓말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상처를 입었을지언정 공감 능력자는 결코 장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그들은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싸움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 합니다. 그들은 싸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와 똑같은 모습이 되기를 거부하기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지점입니다. 그들은 힘이 타인을 굴복시키는 데서 나온다고 믿지만 진정한 힘은 타인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꼿꼿이 서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힘은 도발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절제력입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을 통해 얻어지고 침묵 속에서 단련되며 경험으로 날카로워진 연민의 정수입니다. 그것은 순진하지도 맹목적이지도 무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불순물이 걸러진 순수한 강철과도 같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서서히 배웁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공감과 자기 배신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며 해로운 상태에 머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춥니다. 그렇게 명확한 깨달음이 자리 잡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지쳐버린 공감 능력자는 혼란스럽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지독할 정도로 차분하고 계산적이며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차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세상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유치한 게임에 어울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을 것이며 당신이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우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힘, 복수심 없이 돌아설 수 있는 힘, 타인의 어둠을 보고도 자신의 빛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무시당할 때 부서지지만 배신당할 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모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깊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사람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교류와 개방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연결을 갈망합니다. 의존적이라서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도록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소리의 미묘한 톤, 대화 속의 짧은 침묵, 공간을 채우는 말없는 긴장감을 감지합니다. 누군가 그들을 무시할 때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모든 본능을 빨아들이는 공허한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고 관계를 고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날카롭고 더 차가우며 더 결정적입니다. 배신은 모든 환상을 단번에 베어버립니다. 배신은 속삭이지 않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자가 그 관계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절규합니다. 합리화라는 안락함, 희망이라는 안전망, 타인의 해로운 행동을 덮어주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부드러운 변명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공감 능력자가 배신을 당했을 때 그들 내면에서도 붕괴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애써 지키려 했던 환상입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정당화하려 했던 사람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공감 능력자는 단순히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오직 당신이 신뢰하고 변호했으며 영혼의 한자리를 내어준 사람에게서만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공감 능력자에게 그들이 한 사람에 대한 이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갔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타협하고 의심의 이익을 주었으며 자신의 평화를 희생했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 배신의 상처는 너무나 생생하고 명백해서 이전의 모든 정당화를 산산조각냅니다. 너무나 깊은 균열을 만들어 공감 능력자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하기를 거부하는 단호함 속에서 말입니다. 그 변화는 즉각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종종 깊은 슬픔 속에서 시작됩니다. 단지 관계가 끝난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진작 돌아섰어야 할 상황을 참고 견뎠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희망과 수없이 주었던 두 번째 기회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살얼음판을 걸으며 스스로를 잃어갔던 수많은 밤낮을 애도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명료함이 태어납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낸 명료함. 가르칠 수 없고 오직 살아내야만 얻을 수 있는 통찰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깊은 감수성이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진짜 문제는 자신의 빛을 그저 소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유를 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의 문제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내가 뭘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저런 대우를 참았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이 순간이 바로 그들의 재탄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변화는 처음에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공감 능력자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필요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일을 그만둡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부서뜨린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힘들게 얻은 자존감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도 강력한 길잡이가 됩니다. 공감 능력자의 손에 쥐어진 배신은 마치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고통을 지혜로, 상처를 통찰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들을 더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날카롭고 분별력 있게 만듭니다. 그들은 깊이 느끼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훨씬 더 신중하게 선택할 뿐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공감 능력자는 과거에 자신을 얕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들은 말이 줄어들지만 한번 입을 열면 그 말에는 명료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덜 베풀지만 그들이 주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챙깁니다. 물에 빠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더는 구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홀로 걷는 법을 배웁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 연결짓지 않습니다. 쫓는 것, 설득하는 것, 고치려는 것을 멈춥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도록 내버려두고 처음 본 그 모습을 그대로 믿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내를 허락으로 착각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승인이라고 해석합니다. 침묵은 동의를, 대립의 부재는 굴복을 의미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인내가 인식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절제의 현존이라는 사실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눈이 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불일치, 농담으로 위장한 모든 미묘한 공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는 것은 그것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이해심으로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면을 믿고 싶어하고 변화와 성장, 치유의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디고 불편함을 참고 이염 신호를 정당화하며 거짓말과 감정 기복을 합리화합니다. 순진해서가 아니라 눈앞의 사람이 결국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다른 선택을 하리라는 진정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대함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든 무례한 행동, 모든 조종의 순간, 공감 능력자를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경우가 쓴 감정이 아니라 인식 속에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내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항상 반응하지는 않지만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들을 조용히 벽돌처럼 쌓아 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넘어다 볼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공감이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이동합니다. 한때 관계를 보호했던 인내는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자의 관용이 무한하다는 잘못된 전제 위에 자신의 지배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자가 마침내 패턴을 보고 자신의 연민이 다른 사람의 권력 게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제 힘을 실은 침묵,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는 경계선, 마무리를 구걸하지 않는 거리에 대해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응을 유도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심으려 하지만 공감 능력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매력과 거짓 사과로 다시 들어오려 하지만 문은 더 이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용했던 바로 그 인내심이 그들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심이 공감 능력자에게 명확하게 보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힘을 되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규칙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체스를 두었지만 공감 능력자는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기기 위해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게임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이해했으므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소음이나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해주는 침묵으로, 그 순환을 끝내는 침묵으로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난 힘은 다릅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생존 속에서 만들어진 힘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본성적으로 자신의 고통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까지 흡수합니다.
그들은 말보다 더 크게 외치는 침묵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그 고통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미소와 인내심, 그리고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평화를 지키려는 욕구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서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인내의 모든 순간마다 단단해지는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통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을 냉소적이거나 잔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료하고 신중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그들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며 세상에 비해 너무 복잡한 존재는 아닌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반복되고 패턴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문제가 자신의 깊이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얕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 나는 부족할까? 라고 묻는 대신 왜 나는 그토록 부족한 대우를 참아왔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변신이 구체화됩니다. 공감 능력자가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약점으로 보지 않고 자신을 단련시키는 용광로로 여길 때 말입니다. 모든 시련은 교훈이 되고 모든 배신은 방향 전환이 되며 모든 무시는 연료가 됩니다. 고통에서 비롯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공격적이지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굳건히 서 있을 뿐입니다. 혼돈이 주변을 둘러쌀 때 침묵 속에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흔들려고 할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굽히지 않으며 조종이나 죄책감,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다시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생존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훈련장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간과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힘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복수를 추구하지도 인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설명 없이 돌아서며 두려움 없이 경계선을 설정하는 힘입니다.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정밀해진 것입니다. 이 힘은 공감 능력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재정의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쓰지만 선택적으로 합니다. 여전히 깊이 느끼지만 보호막 없이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희생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의존이야말로 힘의 최종 형태입니다. 지배가 아닌 독립에 기반을 둔 힘.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내어줄 것인지를 통제하는 힘.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인내에서 태어난 힘이며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불꽃이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며 한번 단련되면 다시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오늘이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친절함을 나약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감정에 공감하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을 보면 부드럽고 심지어는 순진해서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도 하죠.
마치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유내강, 즉 겉은 부드러워도 속은 강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습니다. 역사와 신화, 그리고 심리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진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처음부터 무자비했던 사람이 아니라 선량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까지 내몰린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연민과 공감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힘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수성이 예민한 것을 약점으로 치부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이른바 공감 능력자들은 종종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여리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무르다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얕고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겉으로 부드러워 보이는 것이 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내면의 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배보다 이해를, 심판보다 인내를, 권력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강인함입니다. 공감능각자의 삶의 방식은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도의 정신적 수련과 절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나 깊이 느끼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타인의 아픔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 눈앞의 상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엄청난 내적 통제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겁함이 아닙니다. 비겁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두려움과 지배를 통해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민과 공감은 신중합니다. 그것은 상대가 입힌 상처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 뒤에 가려진 연약한 인간성을 보기 때문에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자의 이러한 관용을 자신을 향한 초대장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베푸는 본성을 보고 그것이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라 착각합니다. 침묵을 굴복으로, 친절을 절박함으로, 인내를 수동적인 자세로 오해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공감 능력자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반응이 가져올 도덕적 대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보복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복이라는 행위가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세상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알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몇 번이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와 지배, 그리고 힘 그 자체를 신봉합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자는 진실을 믿습니다. 진실은 소리치거나 상대를 밀어붙이거나 굴욕감을 주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저 존재하며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나르시시스트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은 선을 넘고 한계를 시험하며 너무 잦은 거짓말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상처를 입었을지언정 공감 능력자는 결코 장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그들은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싸움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 합니다. 그들은 싸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와 똑같은 모습이 되기를 거부하기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지점입니다. 그들은 힘이 타인을 굴복시키는 데서 나온다고 믿지만 진정한 힘은 타인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꼿꼿이 서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힘은 도발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절제력입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을 통해 얻어지고 침묵 속에서 단련되며 경험으로 날카로워진 연민의 정수입니다. 그것은 순진하지도 맹목적이지도 무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불순물이 걸러진 순수한 강철과도 같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서서히 배웁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공감과 자기 배신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며 해로운 상태에 머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춥니다. 그렇게 명확한 깨달음이 자리 잡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지쳐버린 공감 능력자는 혼란스럽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지독할 정도로 차분하고 계산적이며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차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세상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유치한 게임에 어울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을 것이며 당신이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우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힘, 복수심 없이 돌아설 수 있는 힘, 타인의 어둠을 보고도 자신의 빛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무시당할 때 부서지지만 배신당할 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모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깊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사람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교류와 개방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연결을 갈망합니다. 의존적이라서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도록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소리의 미묘한 톤, 대화 속의 짧은 침묵, 공간을 채우는 말없는 긴장감을 감지합니다. 누군가 그들을 무시할 때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모든 본능을 빨아들이는 공허한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고 관계를 고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날카롭고 더 차가우며 더 결정적입니다. 배신은 모든 환상을 단번에 베어버립니다. 배신은 속삭이지 않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자가 그 관계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절규합니다. 합리화라는 안락함, 희망이라는 안전망, 타인의 해로운 행동을 덮어주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부드러운 변명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공감 능력자가 배신을 당했을 때 그들 내면에서도 붕괴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애써 지키려 했던 환상입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정당화하려 했던 사람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공감 능력자는 단순히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오직 당신이 신뢰하고 변호했으며 영혼의 한자리를 내어준 사람에게서만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공감 능력자에게 그들이 한